지금 굉장히 교육부에서 전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교 특성화거든요. 이제는 학교 자체를 다양하게 이제 이 고교를 특성화시키겠다. 네. 이게 이른바 말하는 이 강조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이거든요. 학생들이 봐라. 마치 이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학생 개개인의 맞춤 교육. 그러니까 이제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예. 그다음에 외국어 중점 학교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뭐 교육학자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교육개발연구원 출신입니다, 제가.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묵은 녀석들이 전해줘 묵은 녀석들 묵은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예.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특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선물이 아주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 녀석들에 딱 걸맞는 특별한 선물을 오늘 아름다운 금요일 맞아서 준비했는데 네. 뚱커벨 선물 뭡니까? 오늘 정말 대박 선물 드립니다. 한돈 농가에서 한돈 선물 세트 무려 15분께 드립니다. 우와. 네. 보통은 뭐 한 분, 두 분이거든요. 15분입니다. 예, 15분한테 유튜브 게시판에 맥스 데모님께서 네. 뭐뭐 요정 무슨 동물 이름이에요. 뭐뭐 요정 배종찬 정동지 사랑해요. 이렇게 아, 네네. 동물 이름인데 뭐뭐가 뭘까요? 동물. 네. 기린. 오늘 선물하고도 좀 비슷한 성격의 이해됐습니다. 자, 요즘 사자 요정. 사자요죠. 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요즘 저 ASF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한돈 농가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한돈은 안전하니까 평소처럼 맛있게 즐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돈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됐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네. 2025년부터요. 2025년부터. 그러니까 5년 뒤부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이제 발표한 건데 내용 좀 개요 좀 다시 볼까요? 네, 교육에 좀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죠. 지역별로도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계속 존치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갈등이 되게 되는데 유은혜 교육부총리 2025년부터 이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지원이 되는데요. 1974년에 이 고교 평준화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74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5년 만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고교 평준화가 본격화된 그런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교육부가 밝힌 전환 이유나 배경? 그 유은혜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외고 자사고의 비율이 한 4% 정도가 되는데 이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점을 하고 또 학비가 또 비싸고 또 교육비가 또 여러 가지로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 고교 진학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이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또 학교 학생 간의 이제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이 특기자 전형이 또 일부 고교에 또 유리하게 돼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일부 이제 고교 프로파일, 그러니까 고교 등급제로 의심되는 이런 이제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라면서 이 자사고 외고 등이 뭐 이미 입시에 치우쳐져 가지고 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뚱커벨 네. 소장께서 74년부터 고교 평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그 시험제로 아마 고등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76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대승고등학교네. 그러니까 아마 58년 개띠 네. 출생들부터는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울이 이제
그 첫 시점이 됐는데 네. 지방의 일부 학교들은 또 계속해서 선발제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거주하던 중학생들이 또 대거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도 연출됐었죠. 맞아요. 그런 현상도 네. 생기고 그래서 있죠. 갑자기 서울말 쓰다가 사투리에 적응을 했어야 되는 네. 반대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죠. 예. 네. 뭐 사투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가뿐싸. 네. 근데 많이 아시네 젊으신 분이. 뭐 실제 제 민증을 보시면 상당히 나이가 있구나. 네, 지금 뭐 이제 반백이기 때문에 반백? 반백. 반백. 네. 자, 실제로 외고 자사고 학생들의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걸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정상근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상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외고와 자사고는 말 그대로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고로 가서 이들이 외국으로 진학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어문 계열로 대학에 와서 연구 또 이런 성장, 교육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전문가 양성의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자연계를 가는 거예요. 또 네. 저 대학이 자연계를 가는 것이 내가 더 수시로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의 이 자사고와 외고가 새로운 유형의 파락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 학교 줄 세우기 이른바 외고 자사고의 5등급 4등급이 일반 고등학교의 1등급과 이렇게 맞먹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원래의 취지를 못 살렸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특성화 사업 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교육부에서 전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교 특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자체를 다양하게 이제 이 고교를 특성화시키겠다. 네. 이게 이른바 말하는 이 강조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이거든요. 학생들이 봐라. 마치 이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수월성이라고 하는 건 학생 개개인의 맞춤 교육, 탁월성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탁월성이 수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예. 그다음에 외국어 중점 학교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뭐 교육학자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육개발연구원 출신입니다. 제가 그 교육이 그 교육인가요? KEDI라고. 네. 정말이에요? 네. 뭐 하셨어요 거기서? 믿거나 말거나 행정이었죠. 그랬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정상근 기자. 네, 그러니까 이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예.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하든지 찬성 반대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게 일단 2025년이 너무 늦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 만약에 이제 다음 정부, 그러니까 차기 정권이 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관련된 좀 다른 교육 철학을 가졌다면 이게 좀 시행령을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교육 현장에 또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또 반대하는 분들은 뭐 강남 8학군 등 이른바 이제 교육 특구 선호 현상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뭐 특정 학교에 쏠렸다면 이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강남 8학군 네,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요. 옛날 시험 보던 고등학교 시험 보던 시절에 보면 특정 고등학교 인맥들이 학인맥들이 우리 사회 주요 포스트에 다 포진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외고가 생기고 자사고 생기면서부터는 딴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있었던 직장 같은 경우에도 특정 외고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결코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2025년 이 일반고 전환이라는 게 좀 뭔가 좋은 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경주에서부터 무겁게 지금 10초 전에 경주에서 친 거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한 1분 됐나? 예. 네. 경주에서 친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들리죠. 역시- 에밀레 아닙니까? 역시 우리 허리케인 다른 방송이에요, 그죠? 네. 허리케인 타고 지금까지 상암동으로 온 거예요. 네. 한 이완 청취자 같은 건가요? 한 청취자께서요 이런 문자 보내셨네. 뚱커벨 뚱블리 앵디님 무거운 뉴스에 날카로운 해석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45년. 네? 45년? 아직 퀴즈 안 내드렸어요. 이게 나 몰래 냈어요 지금 퀴즈 뚱커벨? 문제가 유출됐네요. 정말 범인은 김경래 PD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방송을 안 하는데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원래 그러니까요. 어떻게 45년 하여튼 퀴즈 안 내드렸습니다. 네. 예. 예.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정상 기자 뭐죠? 네, 전두환 잘 살고 있었다. 아, 네. 네. 골프장. 네, 아니. 골프장에서 목격이 됐죠. 알츠하이머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골프장을 가요, 그래? 네, 이 그 정의당 부대표이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이 서대문구 구의원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이 어제 오전에 이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전두환 씨의 모습을 포착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이만솔 부대표는 좀 오랜 시간 이 전두환 씨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골프장까지 쫓아갔고 또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두환 씨가 지금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 뭐 건강이 나쁘다 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재산이 없다면서 좀 1억 원이 넘는 1천억 원이 넘는 그렇죠. 이 추징금도 1억이 아니고 1,000억. 네, 내지 않고 있는데 좀 이런 전 씨의 주장과 이 어제 골프장에서의 모습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골프장 하면 뭐 잔디 아니에요? 정상근 기자. 네, 잔디. 잔디 네. 하면은 배종찬 소장님. 배종찬 소장. 잔디머리.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머리 염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곧 이제 염색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컬러풀해질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골프장에서. 제가 100번 뉴스 설명드리는 보신 분들은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아프시고 또 아픈 사람이 이게 목소리에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실권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네. 뭐 한마디로 뭐 배짱이에요, 배짱. 한마디로. 예. 이게 한마디로 전두환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네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 한 사람을 겨냥을 해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아니 반성도 안 돼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게 반박을 하고 네. 또 골프장에서 뭐 칩샷이 엄청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드라이브 그리고- 샷이 호쾌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같고 마치 50대 같았다. 이건 알츠하이머가 전혀 또 그리고 29만 원 가지고 우리 골프장 갑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 정말- 조금 전에 뭐 정의당 김한솔 부대표가 이제 이 질문을 했고 네, 네, 이만솔 답변하는 부대표. 목소리인데 네네. 뭐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광주 내 모른다. 발포 명령을 내가 언제 내냐. 그러니까요. 네. 1,000억 추징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뭐 그런 영화 대사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유체이탈화법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순자 씨는 욕을 하고 주변 인물들은 촬영한 사람 폭행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워낙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29만 원밖에 없는데 단체로 지금 골프를 부부 동반으로 하고 있고 왜 29만 원을 무겁게 말씀드려요? 상당히 무거워지네요 마음이.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보면 옆 주변에서 온 사람이 뭐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당연히 사회적 관심이 크는데 그런데 이 퍼트로 막 이 취재하는 사람들을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이런 걸 이렇게 막 쿡쿡 질러요. 네. 저는 그것도 과연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정상근 기자, 전두환 네. 씨가 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뭐가 남아 있어요 지금?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고 조비오 신부가 조비오 신부 관련. 사자 주장을 명예훼손이죠. 네, 사자 맞습니다. 명예훼손. 근데 전두환 씨가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칭하고 심지어 사탄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성직자에게 사탄이란 표현은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예, 말이 언급이기도 안 되는 한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이제 전두환 씨는 한 차례만 출석을 했을 뿐 계속 건강 문제를 들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이 있는데요. 이 과거 내란죄, 뭐 뇌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이 추징금이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이거를 아직도 내고 있지 않아요. 네. 본인에게 뭐 무겁게 말씀드리면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니 전 재산이 29만 원이고 이 추징 납부액이 1,000억 원인데 네,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골프를 쳐러 갔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9만 원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시죠? 아니 이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이거든요. 네. 네. 모르긴 몰라도 당일날 뭐 그린피, 그다음에 캐디피, 식사비
저는 훨씬 더 들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앞선 그리고 뒷선 이 순서들도 다 뺐을 거예요. 네. 이 전직 이른바 뭐 대통령 황제 골프라고 그러잖아요. 명목으로 그렇죠? 네, 쳤을 테니까. 그리고 또 체납된 세금도 한 3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또 에밀레 종목 소리가 뻥 났어요. 네.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운동 선수들입니다. 인권위가 실태 조사한 거죠? 네, 운동 선수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0명이 넘는 이 초중고 학생 선수가 성폭력 경험을 겪었다. 사실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 또 남자 코치, 남자 지도자 이런 상황들이 지난 2월 달 초 1월 말에도 올 초죠.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전체 한 6만 명이 넘는 숫자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전수조사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도 참 응답률이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한 80%, 뭐 70%가 간신히 넘을 정도인데 이번에는 무려 이 91.1%의 응답률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 6만 명을 네. 그 대면 조사를 직접 가서 물어보는 직접 방식인가요? 실세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건 아,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건 힘 많이 두 들었겠다. 달 동안 전국에 5,000개가 넘는 초중고를 직접 이렇게 해서 인권위가 대상으로 가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000명이 넘는 초중고 학생 선수가 이 성폭력 경험을 겪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 대수롭지 않게 몇 퍼센트 안 되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학교 폭력 실태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을 못해요,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선수들의 심정이 아직도 100%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잘 재미 유학파시니까 스포츠 쪽은 잘 모르시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우리나라처럼? 제가 모르겠네요. 모르시죠? 네, 과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체조 선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에 그런 게 있었죠. 네. 이른바 이제 그 마사지 성폭력 시달렸다 이런 거 네. 고백했던 거 있었죠. 그게 걸려가지고 네. 이 체조협회가 아예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체조협회장이 사퇴를 하고 또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과 같은 나라마저도 신분이 바뀌어서 법적 조력을 스스로 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준 됐을 때 이것을 밝혀내는 것처럼 사실은 밝히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폭행이나 성폭력에 노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응답자들 중에 한 15% 정도가 뭐 언어 폭력 혹은 이제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0% 정도가 이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어린이들한테까지도. 네. 뭐 이 초등학생한테 심지어 이제 심부름, 뭐 자기 빨래, 뭐 청소까지 시키는 사례도 이 779명이 네, 응답을 했고요. 또 신체 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 선수가 무려 2,32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폭력 피해를 밝힌 이 초등학생도 438명이나 됐어요. 네. 이제 어제도 저 뉴스 봤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이 이 폭력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당하면은 뭔가 외부로 노출시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려니 하는 내면화, 시시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밝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직 내에 그 이 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배들로부터 맞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야 이거 열심히 하라는 거야. 너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내가 때리기도 하라고 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뇌가 되어 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한돈 세트 몇 분? 무려 15분. 15명입니다. 자, 퀴즈 내드릴게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가 전두환 씨,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분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 망언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는데 전두환 씨가 직접 밝힌 본인의 전 재산 얼마일까요? 방송 중에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뚱코벨 그래도 힌트 주세요. 네, 이거 제가 이 재산
밖에 없다고 했는데 골프를 치다니 이때 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구. 이구? 이구. 네. 이구. 이구.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한돈 농가에서 드리는 한돈 선물 세트 외에 다른 상품도 무겁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없냐고요 상품. 네. 자, 추가로 선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뚱커벨의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